네, 안녕하세요. 서초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내신 대비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 소개부터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김영준 국어학원에서 서초고등학교 1학년 담당하게 된 박예슬이라고 하고요. 자, 일단 우리 학교 내신 대비 설명회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25년도에 가장 큰 변화였던 이제 교육과정 개편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볼 거고요. 두 번째, 서초고등학교 문제 경향 알아볼 거고요. 이에 따른 내신 대비 전략,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는 어떻게 수업 진행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초고등학교 1학년은요, 저희 토요일 2시부터 5시 반까지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저희 수업 3시간 아니고 3시간 반입니다. 왜냐하면은 앞에 3시간 동안 수업할 거예요. 마지막 30분 동안 테스트 칠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거의 이제 실전처럼 이제 볼 수 있도록 지도를 합니다. 자, 7회 플러스 직전 보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25년도 아이들이 가장 겪을 큰 변화는요, 22년도 교육과정에 실시된다라는 건데요. 이에 따른 큰 변화는 3가지 정도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개정교과서가 바뀌게 되고요. 두 번째로 등급제도가 변화합니다. 세 번째로 선논술의 평가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교과서가 변화한다는 거는요. 일단 기존에 나누어주던 프린트물 배부의 양상이라든지 문제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자, 선생님들 교과서 6년 정도 쓰시는데요. 처음 교과서가 바뀌는 해에는 이 교과서로 문제를 내본 경험이 아직까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교과서에 있었던 지문을 다시 가져와서 프린트물로 배부를 하거나 혹은 문제를 좀 기본적인 부분에서 출제하는 경향들도 조금 있습니다. 물론 학교마다 좀 다르지만요. 그래서 항상 바뀔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등급제가 변화하면은 1등급 컷이 바뀌게 돼요. 기존에 24년도까지는 2등급이 11%였는데 25년도부터는 1등급이 10%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 안에 들어가는 등급 컷이 기존의 2등급 컷이랑 비슷할 수 있다. 이런 변화가 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22년도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서논술형 평가가 확대됩니다. 자, 기존에 우리 서술형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면 좀 더 정밀하게, 조금 더 꼼꼼하게 서술형을 쓸 수 있도록 문제가 정교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서초고등학교 1학년 어떤 출제 경향을 보이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초고등학교 1학년은요, 저희 선택형 26문항, 서술형 4문항입니다. 배점은요, 선택형이 훨씬 높고 서술형의 비중이 그나마 좀 낮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자, 서초고등학교는요, 예전에는 좀 시험 문제가 쉬운 학교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점점 시험난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게 지문 연계형 문제예요. 그리고 외부 지문을 활용한 보기 문제도 다수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난도 매회 올라갑니다. 자, 어떠한 문제들이 올라가게 만들었냐면요. 문법 문제 꼼꼼하게 출제되기 시작했고요. 보기 중 적절한 것의 개수를 고르시오. 기역, 니은, 디귿 중에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런 문제들이 출제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각을 요하는 문제, 단순 암기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부족합니다. 첫 번째, 첫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실제로 어떻게 시험을 치는지 몰라요. 연습량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초고 시험이 좀 어려워지고 있다더라. 이런 정보량이 부족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가장 아이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선생님, 저요, 시험을 쳤더니, 이렇게 나오는지 몰랐어요. 완전 시간 배분 잘못했어요. 시간 부족으로 인한 감점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뒤에 있는 문제 알았어요? 알아도 내가 시간이 부족해서 틀리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서초고등학교에서는 A와 B 작품을 비교하는 지문 연계형 문제가 굉장히 자주 출제됩니다. 우리 아이들 기존에는요, A라는 작품 외웠어요. B라는 작품 외웠어요. 근데 이거 따로 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작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문제는 낯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기에서 외부 지문이나 다르게 배웠던 작품이 나왔으면 A와 B 작품을 뭐뭐와 같이, 뭐뭐와 달리와 형태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면은 아이들이 아는 것도 틀릴 수 있게 된다. 요거 좀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고전시가와 현대시를 비교하는 문제를 출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 고전시가와 현대시의 이제 상징적 의미, 그 다음에 시어의 의미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걸 비교 연습해본 친구들이 당연히 문제를 푸는데 더 수월할 수밖에 없겠죠. 자,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아이들 외부 지문을 활용한 보기 문제도 다수 출제가 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자, 위 작품은 돌다리라는 소설이었는데요. 그 돌다리라는 소설에 대한 문학적 해석을 이제 보기 형태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보기를 읽고 아래에 있는 선지를 하나하나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한 암기로는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경우들이 다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아예 보기에 그림이 나와버렸죠. 그럼 이 그림을 보고 밑에 있는 내용에 적용하는 형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학교 서술형 문제도 존재합니다. 기존에 우리 아이들 중학교 때 문법 공부는요, 단순한 암기용으로 공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암기된 문제들을 객관식 선지에서 하나씩 찾을 수만 있다면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서초고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보기에 들어갈 모든 단어를 이 위에 있는 보기에서 찾아서 적으라 라는 형식으로는 좀 깐깐하고 꼼꼼하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문법을 공부했던 수준으로는 사실 서초고에서 좋은 수준의 점수를 받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건에 맞추어 글쓰기 문제 서초고 등장합니다. 우리 아이들 기존에 서술형 적을 때에는 자기 멋대로 답을 써요. 근데 이 서술형 답을 쓸 때 너 A라는 조건에 맞춰줘야 돼 라는 조건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조건을 의식하느라 알던 문제도 틀리게 되는 경향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걸 좀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서초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서초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왜 내가 이 성적에서 좀 잘 봐야 되고, 내가 마지막에 벼락치기까지 가지 않고 그 전에 좀 공부를 미리미리 할 수 있게끔 중요수를 매주 인지하는 작업을 거칠 겁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목표 점수 적을 거고요. 목표 점수에 따른 이제 매주 확인 테스트를 통해서 너가 얼마만큼 도달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매주 거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아이들 서초고 맞춤형으로 확인 테스트를 치를 예정입니다. 우리가 3시간 반 동안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앞에 있는 3시간은 온전히 수업을 위한 시간으로 사용이 되고 마지막 30분 동안 아이들에게 확인 테스트를 치를 예정입니다. 사실 40분 동안 이제 실제로 시험을 치는 것처럼 시험을 치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면 수업할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좀 줄여가지고 제가 아예 이제 서초고처럼 이제 좀 미니 모의고사처럼 시험을 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이때는 우리 서초교의 형식에 맞추어서 최근의 경향보다 조금 더 어렵게 설정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아이들 자기가 시험 쳤을 때 점수대가 조금 좋으면 방심하거든요. 나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난이도보다는 조금 더 높여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경각심을 매주 좀 불러일으킬 수 있게끔 그렇게 테스트를 제출할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당연히 우리 아이들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수업 열심히 할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우리 아이들 문법 개념, 그 다음에 지문 연계형 문제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매주 분석자로 나갈 거예요. 특히 제가 A라는 작품을 수업했을 때 A와 연결되어 있는 다른 작품들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작품을 주제별로, 소재별로, 상징적 시어의 의미별로 묶어가지고 함께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라는 걸 자료로 보여줄 거예요. 근데 이때 저희는요, 이제 매주 프린트물로 제시하게 되면 아이들 다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재의 형식으로 묶어가지고 절대 잃어버릴 수 없도록 그렇게 아이들에게 단권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감만권 기출문제를 연계해서 아이들에게 문제를 풀게 할 겁니다. 이는 과제로 주로 부여가 될 예정이고요. 제가 봤을 때 서초고랑 좀 양식이 비슷해, 서초고랑 비슷한데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 라는 문제들을 좀 엄선해서 저희 확인 테스트에다가 같이 수록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전 보강기에는요, 모든 자료를 이제 두서없이 제공하지 않을 겁니다. 핵심만 딱 모은 스퍼트 자료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 부분만이라도 정확하게 알고 가자. 여기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시험을 정확하게 대비하자. 이 형태로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 저희 학원 자료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편집팀이 따로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편집팀 선생님들이 다 교재를 예쁘게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매주 단권화하여 드릴 예정이고요. 저는 그러면 확인 테스트를 위주로 아이들에게 이제 이런 식으로 테스트 쳐야 돼, 우리 여기까지는 공부할 수 있어야 돼 라는 걸 매주 인지를 시킬 예정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 관리 들어가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확인 테스트 매주 칠 거고요. 실성학교 익혀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에 따른 과제 수행도나 테스트 결과 당연히 문자로 전송드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 당연히 좋은 수업은 중요하지만 저 혼자 수업해서는 사실은 안 되겠죠. 우리 아이들 같이 따라와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과 소통하고 스스로 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동기부여를 해야지 정말로 수업이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선생님을 약간 Q&A 보수로 써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이랑 좀 소통하면서 좀 지낼 예정입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하냐면 이렇게 카톡으로 보통 소통을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 저한테 시간 가리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침이나 저녁에 상관없으니까 새벽에도 괜찮아. 카톡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하면은 제가 예시도 들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문제 해설을 달아주기도 하고 개념을 좀 설명해주기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이제 단어가 잘 안 외워진대요. 그래서 단어 외우는 걸 저랑 이제 전화로 연습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아이들이랑 밀착해서 끝까지 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좀 으쌰으쌰해서 갈 수 있도록 좀 이제 수업을 구성을 할 예정이에요. 자, 우리 소초고등학교 1학년은요, 토요일 2시부터 5시 반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7회에다가 직전 보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